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과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또는 IoT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각종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동작하는 서비스나 제공하는 기술들을 의미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운데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통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칭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아두이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아두이노는 그림에서처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어라고 한다면 장치가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주위의 환경을 인식해서 어떤 스스로 동작하거나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데이터나 명령을 입력받아서 정해진 목표를 수행하는 그런 장치를 아두이노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두이노에서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센서라는 그런 장치들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 센서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신받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온도나 습도, 압력,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부터 어떤 사물과의 거리 또는 움직임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원격으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은 근거리 통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통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리 통신으로는 블루투스 통신이 있고요. 블루투스는 스마트폰에도 내장이 되는데 1m에서 10m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렇게 무선도 있지만 유선도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서로 사용을 하고요. 원격으로 원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가정 내에 있는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다른 장치와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아두이노 자체가 통신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아두이노에 통신 모듈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배포하고 그런 장치를 이제 오픈소스로 썼었는데 이 개념을 하드웨어에도 적용한 것이 아두이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디자인 설계도라든지 설계도, 부품,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들, 매뉴얼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두이노의 설계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형태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제작 의뢰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직접 제어를 하지만 일반 사람이나 학생 또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루기가 쉽지 않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는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비전공자 아니면 아두이노를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조금만 배우신다면 어떻게 다루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이 보드를 칭하기도 하지만 이 보드에 프로그램을 넣고 개발하기 위한 환경,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도 아두이노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면 이 보드를 포함해서 이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환경과 커뮤니티 것들을 모두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해서 어떤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선 조종 RC카입니다. 이 장치는 제가 아두이노와 3D 프린팅을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들어 봤던 장치이고요. 외관은 3D 프린팅 출력물로 구성이 됩니다. 커버라든지 아니면 아두이노 보드와 기타 하드웨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밑에 프레임, 그리고 모터와 바퀴들을 연결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RC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눈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외형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기 위한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바퀴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도 존재하고요. 그 외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점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USB 케이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은 브레드보드도 필요합니다. 브레드보드는 전선을 연결하고 하드웨어 부품들을 각각 연결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서로 유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죠. 이런 장치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이런 부품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무선조정 RC카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드론도 만들 수가 있죠. 드론에 들어가는 아두이노 보드는 더 작은 보드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보드가 사용이 되었고요. 드론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센서로는 MPU6050이라고 하는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울였는지, 얼마나 빠르게 수평을 유지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모터를 회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수평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항상 일정한 높이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모듈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모터나 배터리, 이런 부품들도 활용해서 외형은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제품이고요. 세 번째로는 로봇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www.autodiy.com으로 접속하시면 출력물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제작 방법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 모터 4개를 사용을 해서 로봇의 관절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로봇을 직접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팅커캐드라고 하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보드가 없더라도 직접 아두이노 보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이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즉 팅커캐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실제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해서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만들었던 장치로는 USB 게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그 다음에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라는 보드를 사용했는데요. 컴퓨터에 USB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한 장치들의 그 번호를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입력한 숫자나 문자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RC카나 그리고 드론, 그 다음에 USB 게임 컨트롤러는 post.naver.com/율리안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사료 공급기,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에도 아두이노 보드가 사용이 됐고요. 사이트는 www.instructables.com에 가시면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공유하고 소스 코드는 물론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 상세한 내역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쓰였네요.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습니다. 화면에 어떤 내용을 출력할 수 없지만 아두이노에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해서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으면 커피를 만들어주는 자동 커피 머신도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는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작은 장치가 사용이 됐습니다. 손가락의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크기의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블루투스 통신 모듈과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하고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큰 디스플레이 장치와도 연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 옆에는 상태를 알려주는 이렇게 LED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서로 통신을 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화면을 출력하거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제어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장치를 연결하더라도 아두이노 보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전체 과정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다뤄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나 제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제품을 만들어주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데에도 아두이노가 활용이 됩니다.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아두이노 메가 2560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른 아두이노 보드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그런 장치이고요. 그 위에다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쉴드, 빨간색 보드로 이렇게 햄버거를 쌓듯이 보드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쉴드라고 부릅니다. 쉴드. 그래서 모터 쉴드를 연결하면 아두이노 보드 자체만으로 전원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러 모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이렇게 하단에 2개, 뒤쪽에 하나, 그 다음에 4개 또는 5개의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모터를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도 음성으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장치도 아두이노 보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는
ESP32 개발 키트라고 하는 이런 보드가 사용이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ESP32 보드는 와이파이 무선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집 가정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구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가전과 같이 220V에서 동작하는 전기장치를 직접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릴레이라고 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릴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릴레이로 제어 신호를 보내고 릴레이는 220V로 동작하는 장치에 연결해서 켰다 껐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성으로 내린 명령어를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명령어가 전달이 되고 그 명령어가 제어 신호가 돼서 가전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아두이노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배우시고 여러분만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아두이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